안녕하세요. 하구제비야입니다. 저는 철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54세 직장인입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철강회사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었고 IMF 시대 때 제가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고 저도 그 이후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 잠시 다니다가 29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4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네요. 경력 단절이라 생각했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따서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고 7년 정도 다녔어요.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회사에서는 밀린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던 곳이죠. 항상 대학을 못 다녔던 게, 못 배웠던 게 맺혀 있었고 나이가 많더라도 언젠가는 꼭 대학을 다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40살에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갔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랑 잘 맞는 일은 뭘까? 고민을 하고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1인 3역을 하며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습니다. 41살의 나이에 다시 수처리 관련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직장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정년퇴직까지 다니고 싶었었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퇴사를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중소기업 격리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여태까지의 저희 월급의 변화와 생활비의 변화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 건설업에 근무하시는 분,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50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년의 나이에 재취업하신 직장인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 중소기업 다니며 200~300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분들이나 재취업을 해서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신 분, 직장을 얼마 안 다닌 사회초년생이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린 20, 30대 직장인 분들도 들어보면 30년 동안 중소기업 직장을 다니며 살아온 인생 선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뭐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손으로 아기자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연극이나 공연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채널명도 하구제비지요. 사실 뭐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배우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다 돈이랑 연관되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공연 보는 것도 못 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아이도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한테 쓰는 돈은 아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참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젠 아이도 다 크고 해서 더 이상 미루면서 참으면서 사는 것은 너무 미련한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앞으로 살 날들이 여태껏 살아온 날들보다 작다고 생각하니 시간도 아깝고 미련하게 가만히 있을 수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0대 나이에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틀을 깨는 것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FM 같은 생활을 하고 살아왔어요. 회사 집만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저녁 챙기고 집안 정리 좀 하고 TV 좀 보면 자야 되고 이런 반복된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말이죠. 계속 반복된 생활을 했고 변화가 두렵고 그래서인지 한 직장에 들어가면 거의 10년 정도를 다녔고 지금도 중소기업 격리라는 직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51살에 9년이나 다니던 수처리 관련 건설회사를 그만뒀고 정년까지 버티고 다녀볼 생각도 있었죠.
50대에 다시 재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억지로 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회사도 가족 회사라 문제가 많았지요. 건설회사이긴 했지만 업종이 도소매도 있고 개인 사업체도 있어서 몇 개의 회사를 관리했어야 해서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높았던 곳입니다. 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 즈음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안면마비 증상도 왔었어요. 사직서를 내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지만 더 참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 미리 준비해도 그래도 나이 제한이 별로 없다는 직업이 있기는 했어요. 40대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저는 노인복지와 노인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이쪽으로 취업하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직업을 바꿀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육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마음같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격증이 있고 봉사 시간만 있으면 취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쪽에 이력서를 넣으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쪽 업체에서는 동종 업종의 경력이 우선이라 취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일해보고 싶어서 다른 쪽도 알아봤지만 나이가 있으니 보험 영업이나 판매 영업이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저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맞지 않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정말 나이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완전 좁아진다는 생각도 들었고 폭이 좁아지는 시기가 과연 언제부터일까 생각해보니 내가 나이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나이 20대 후반일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또 30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젊었었던 대로 이유를 댔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지금의 20대는 나이 20대 때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은 많이 달라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나 사회 트렌드는 세월의 흐름이 많이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두려워하고 또 하지 못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고요. 내가 그때 20대였고 지금 나의 직장에 다니는 20대인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내가 20대 때 생각했던 것과 별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생각들은 세월이 지나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중소기업 격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50대의 나이에 취직을 해서 주변 친구들은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취직해 되었나 생각해보면 여기 회사는 같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 외곽 쪽이라 출퇴근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해요. 여직원도 몇 번 바뀌어가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인 저를 선택한 것 같았어요. 중소기업 격리는 말이 회계 총무 담당인데 사실상 그 회사의 잡부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요. 사장님의 잡심부름부터 청소는 기본이고 기본적인 업무 외에 사장님의 개인 일까지 다 처리해야 하죠. 건설회사에 다닌 경력도 있는데 건설회사랑 일반 회사는 좀 달라요. 실적 신고도 해야 하고 일이 좀 많거든요. 세무회계 1급 자격증도 있고 건설회사 경력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취직하게 되었어요.
일 잘하면 월급은 알아서 올려준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감정 없는 똑같은 단골 멘트인 것 같아요. 나는 몇십 년의 경력이 있지만 왜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건지요. 구인 광고의 자격사항과 경력의 우대 사항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의 조건인 거지 급여 조건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았어요.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월급이 한 번 정도 올랐어요. 얼마 올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연봉 인상 때 얼마 정도 오르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10만원, 겨우 10만원 올랐는데 4대 보험에 세금 제하고 나니까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2007년도에 월급이 120만원 정도 받았네요. 2017년도에 250만원 정도 받았고 2021년도 320만원 정도 받았네요. 지금 저의 월급은 23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란 생각이 드네요. 직장인들의 월급은 항상 제자리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서 대출금 일부 상환과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식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저는 하루 두 끼는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아침은 간단하게 떡이나 빵, 과일, 선식 등으로 먹고 있고요. 저녁은 퇴근하고 와서 준비를 해서 해결합니다. 차가 막히는 날에는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하려면 마음이 조급하기만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맛있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저라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한 게 안 좋겠어요? 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지만 아까 제 월급 보셨죠? 배달비도 최소 2,000원이나 붙고 또 배달 음식 주문하려면 최소 주문 금액도 있어서 되도록 집밥으로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아들은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해서 거의 고기를 챙겨주고 있는데 요즘은 삼겹살 가격도 너무 올랐어요. 국내산 삼겹살은 저희 집 밥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요즘은 수입산이나 냉동 삼겹살이나 대패 삼겹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아들도 엄마 요즘 수입산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 하고 얘기해 주니까 괜히 마음이 짠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조절이 힘드니 식비에서 아껴야 저축도 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게 식비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있지 않나요? 과연 이렇게 버는데 절약해서 얼마나 더 저축하고 절약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전 직장 다닐 때 300만원 이상 벌 때랑 지금이랑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비슷하고 그래서 보험도 없애기도 했는데 매달 적자 인생입니다. 요즘은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줄이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있지만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서 남는 게 퇴직금 뿐인 것 같아요. 그 퇴직금 날리면 남는 거 없이 정말 빈털터리가 됩니다.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요. 단 1년 전, 2년 전만 돌아가도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 직장 생활을 하며 저축하고 그냥 사는 것. 누구 앞에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내 주장도 말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냥 묵묵히 정해진 월급 받으며 아끼며 살면 되겠지 하는 고정관념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하고 그게 평범한 삶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월급을 더 많이 오르거나 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더 해주거나 내 부모에게 더 좋은 것을 해드리거나 내 미래를 더 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53살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뭘 도전하고 뭘 하겠어 싶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미리 못했을까요? 왜 진작 못했을까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저 나이가 되도록 뭐 했냐 답답하고 한심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열심히 안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50대이긴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해보고 싶었던 도전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소심해서 무슨 일을 하기 두려우신 분, 나이가 많아 용기가 안 나시는 분, 저와 함께 하나씩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앞으로 직장 생활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서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4살 제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열심히 찍어 볼 건데요. 또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